왜? 초 꺼졌습니다. 오! 지나가는 거야? 오오오오. 지금 뒤에서 움직인다. 왠지나. 형님 계속 반응이 뒤에서 움직여. 뒤에서 잠깐만. 형님 오오. 형님 난리 났습니다 지금 뒤에. 가기 싫어? 안 돼. 담배 다 갖다 버릴게. 주지도 마. 헐. 누구한테 그러지 버려? 마. 버릴 거야. 일로 줘, 버려버리게. 만만한 게 신랑이야? 뺏었어. 너 담배 못 펴. 나와. 씨발거리. 거기서 와.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강아지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돌순이에요. 돌숭이? 돌순?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앉았죠. 여기. 인터뷰를 살짝 해야 돼. 이쪽에 두 분 좀 앉아주시면은 인터뷰 간단하게 한번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쵸. 일을 해보자고. 자, 얘가 이제 현관. 바퀴를 알아? 바퀴? 남자분께서 여자분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애정이 많이 느껴지시네요. 인터뷰할 때는. 근데 너무 한쪽이 너무 사랑하면 한쪽이 좀 삐딱선 타. 자,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그 문제 뭐 옷방 라인 쪽, 그죠? 그때 와이프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좀 늦게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오후 4시경인가 씻고서 머리를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으면은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외부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굵은 목소리로 옹알이 같은 느낌으로 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고 옆에도 보고 핸드폰에 유튜버가 틀어져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도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외부에서 들릴 만한 소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인데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그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언니 옆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 옆에 있냐? 형부가 옆에 있냐? 라고 하죠. 아니 나 지금 혼자 있다. 그리고 옆에서 뭐 소리가 들어올 만한 그런 것도 없고 TV도 안 틀어놔가지고 이상한 게 없다 했는데 친구분이 하는 말은 이상하다. 계속 웃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굵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었는데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오른 거예요. 이 집에 와서 저 혼자 있을 때 들었던 그 되게 소름 끼치게 굵은 목소리. 이제 와이프 친구도 갑자기 소름 끼치게 굵은 목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이후에는 강아지가 원래 짖는 아이가 아닌데 허공을 보면서 짖기 시작하고 작은 방에 유독 집착을 많이 했어요. 작은 방에 아무도 없고 항상 문을 닫아놓는데도 작은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들어가서도 작은 방에서 짖는다든지. 여기가 부엌이죠. 부엌 라인. 초점이 왜 이렇게 못 잡지? 근데 집 안은 되게 좀 소소하네. 뭔가 이제 뭐 막 꽉 차 있지 않고, 그지? 발소리가 많이 잦아졌대요 형님.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잦아졌다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아니요. 저희 캠방 이후에 원래도 들렸는데 더 빈번하게 들린답니다. 요쪽 진짜? 이쪽에서부터요.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소리랑 강아지는 톡톡톡 소리 나잖아요. 아 맞네. 예. 그 집에서도 최근에 이것도 한 2주 된 건데 저랑 강아지랑 같이 자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서. 저희 집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예민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 바닥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 3번 제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눈 뜨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디 쪽에서 난 것 같으세요? 저쪽 현관에서부터 이 침대까지 이동하는 소리처럼. 가까워졌어요. 점점. 뭐 이런 집은 저희가 좀 많이 해보긴 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집은 되게 이런 집들은 되게 힘든 집이에요. 이 인터뷰를 좀 간단하게 끝내서 그런데 원래 저희가 캔방 끝나고 나서 내용 정리된 거 있잖아요, 형님. 네. 거긴 좀 이야기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현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무수리처럼. 제가 아는 무술이죠. 제보 그런 건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실 찾아내는 재미죠.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창의력이 별로 없어요. 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진또가 캔방에서 본 거는 제보자님 뒤에 여자 연가고 네. 그 지금 제보자님이 얘기하는 그 음성과 네. 가위 눌림에 보였던 그 형체는 여성. 남성이라고 합니다. 아내분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침대 옆에서 태블릿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네. 뒤에 있다고? 복도까지 나왔네. 방금 거울에 비쳤어요. 진짜? 키 작아. 진짜요? 근데 신기한 게 남편분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뒤에서 비춰졌거든요. 베란다 쪽으로. 정말요? 그럼 제보자님 뒤에 있는 거야? 그니까 저도 지금 왜 제보자님 뒤지? 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여잔데 일단은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생머리에 앞머리 조금 있고 한 여기 정도 왔어요. 약간 원피스 같은 거 입었던 것 같은데.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맞아요. 이 집 와서 일단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남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악몽일 수도 있으니 넘어가자 했는데도 와이프가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더라고요. 키랑 남자 키는 170가량 정도 되었었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그 열어봐. 저 아까 전에 저기 북방이죠. 오우 씨. 야 잠깐만. 형님 너무 무서운데요? 야 잠깐만. 저거 사람 모양 아니냐? 여기. 어디요, 형님? 여기. 여자다. 생머리. 물영화? 소름 돋아요, 형님. 여기 장난 아닌데. 귀신은 어디 있지? 바람이 부는 곳으로 들어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머문다. 머문다. 그 정도는 떠날 것 같습니다, 형님. 선생님, 저요 저 시환이. 선생님. 무섭다 여기. 선생님. 저요 시환이. 일단 저기 확인했고 여기다 한번 볼게요. 제습제를 많이 넣었네. 여기는 곰팡이 비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벽지랑 바닥은 바꿀 수 있지만 문은 거의 안 바꿔요. 그죠?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 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저번에 배웠습니다. 이건 자동문이 아닌데 왜 이거를 설치했을까? 이거 보통 형님 그 문 고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현관문에. 네. 근데 왜 이걸 설치했을까? 닫히지 말라고 설치한 건데 왜 이곳에 문 닫히지 말라고 설치했을까? 왜지? 강아지가 억지로 닫으니까. 그럼 강아지가 갇히니까. 그렇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형님. 제 별명이 옛날에 윤예리였어요. 제보자님 여성분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가 좀 있네. 그지? 인터뷰할 때도 좀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머무냐? 와, 문이 완전 썩었는데? 저렇게 보니까 부적 같습니다. 그지? 어느 순간부터는 와이프가 행동 거지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단 표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눈을 무슨 이렇게 도끼 눈 뜨듯이 뜨고 인상도 엄청 강하게 뜨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가 되면은 되게 좀 당당해진다 해야 되나? 어깨도 꼭 깡패처럼 이렇게 치켜 세우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 원래 안 걷는데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엄청 쿵쾅쿵쾅거리고 지나가면서 모든 물건을 다 때리고 치고 약간 좀 부수려고 하고 일단 대화 자체가 그냥 안 통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는 안 들어오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그 말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들이 전부야.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아니면 강아지를 되게 아끼는 편에도 저 개 갖다 버려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되게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얘부터 시작해 한번 볼게요. 아, 나 녹화가 왜 꺼져 있지? 어? 자꾸 멈춰. 네, 일단은 여성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남성분의 피해는 별로 없는 거지? 그쵸. 습기가 지금 여기 집안을 다 먹었네. 사실 보니까. 아, 오케이.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여긴 제습 없이 못 살 것 같은데요? 되게 무기력함이 지배하는구나. 귀신이라. 귀신 있으면 소리 한번 내주세요. 있겠냐? 그 보통요 이런 집 구조를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본가 있잖아 집. 예. 본가 구조하고 비슷해. 왜냐면은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여다지 문이거든. 여다지 문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고 네. 안방 구조는 똑같거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집에서 이런 구조의 집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네. 바로 존나 잘 들어와. 순환 엄청 잘. 통풍이 잘 된다.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복도식이잖아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베란다까지 에어컨 없어서 살아요. 근데 뭐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여기 또 고층이잖아. 고층이다 보니까 더 바람이 잘 불어야지 맞는 거거든. 폐쇄적으로 바뀌고 나서 여기가 습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 전부터 저기 자체도 지금 습하잖아. 네. 엄청 습해진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의심스러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딱 펼쳐봐. 한번 너의 꿈을 알겠습니다. 펼쳐봐. 그냥 볼 테니까. 자, 한번 해봐. 빅센하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수련이 부족해. 이상하다. 이러면 가격 좀 안 나오는데. 그럼 한번 나오게 해봐. 예, 형님 잠시만요. 한번 해보자. 제보자님 죄송한데 이거 화장실에 화장품 의자, 화장대 의자 좀 쓰겠습니다. 제보자님 그거 아끼는 거라서 안 된대. 이거 강아지 패드인데요? 그거가 안 된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를 꽂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안 된대. 그럼 제 몸을 좀 쓰겠습니다. 좋아. 버튼 한번 눌러주시오. 기다려. 예. 세팅 완료. 세팅 완료됐다. 굉장히 움직이면 안 돼. 네. 뭐지? 형님 저 무섭습니다. 그냥 형님 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세팅 소리 잘못된 것 났어. 같아요. 형님 저 무섭습니다. 저 좀 구해주십시오. 모르겠지. 약거 가져. 뭐야? 맞을 거. 이거 가져가. 아까 쓰면 되지 않았을까 형님? 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여기서 한번 써보자. 여기다. 뭐야? 왜 그러지 자꾸? 계속 올리는데요? 엥? 다시 한번 세팅 잘 봐. 네. 뭐지? 에? 이상하다. 울리면 안 되는데. 여긴 안 울려.
뭐지? 저쪽으로 좀 이상 반응이 좀 있는데? 일단 고트 켰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고트를 한번 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를 여기다 던져놔야겠다. 지뢰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저쪽. 저는 지금 저쪽을 의심하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서 뭔가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음파로 안 되면 원적외선으로 할게요. 자, 차이벨 좀 시끄럽지만 이렇게. 오케이. 이제 라이트 잠깐 꺼주세요. 깜짝이야. 소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소리 내줄 수 있어요? 저 방에 소리 났습니다. 어디? 저 옷방인 것 같아요. 방금 소리 났어. 좀 들어가서 노출을 여기다가 놔둬볼게요. 지금 어디 있어요? 거실이에요? 옷방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주방이에요? 냉장고 앞이에요? 천장이에요? 바닥이에요? 움직임을 멈췄다? 지금 시끄럽게 못하니까 사람들 주무시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한 장비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안 되겠네. 형님 방금 딱 소리 나고 나서 키워드 나온 겁니다. 저거 뭐라 그런 거야? 딱 소리 한 개는 무당. 무당? 예. 오케이. 무당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나보고 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고스트헌터라고 해. 윤주환이고 옆에 있는 쪼스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지? 캔방? 캔방에서? 야, 그런 소리 하시면 재미없었잖아. 형님 무슨 기억해? 연결 짓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렇지. 네. 고스트헌터. 형님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고스트헌터라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형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 기억해 고스트헌터. 스노우 한번 해볼게. 일단 이렇게 대화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것 같다. 약간 확률 5%로 증가했죠. 상상. 상승. 오! 뱅진아, 형님 어디 뜨는 겁니까, 형님? 이게 맞냐? 저기 있어, 저기. 냉장고. 아니, 현관, 현관. 손님이야. 저기. 저기 있다. 씨, 깜짝이야, 개새끼야. 형님 지금 화면이 지금 딜레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봐야지. 형님 저기 저 문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아까 전에 그래. 여자. 저기. 손님은 아닌가? 안쪽에 있는 분인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네. 네. 그지? 예. 여기서 소리 났어 방금. 갑자기 뭐 띡했는데? 뭐지? 아닌가? 여기서 버퍼라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여기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백진아. 네. 여기 안쪽이야. 느낌이 있어. 확실히 옷방 쪽이 항상 느낌이 있다니까. 오케이. 여자분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물론 안방이겠지만 보통 여기는 여성분이 많이 체류하겠지. 그지? 그쵸. 좋아. 형 감이 맞으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고 가볼게. 여기에서 여기 정면을 바로 바라보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뭐가 돌아다닌다. 여기 라인 쪽. 갱진아, 이거 네. 차인벨 네. 켜서 형이 EF 측정기 놔둔 데 있잖아. 네. 그거 살짝 위쪽으로 꺾어서 장롱 라인 쪽으로 하나 켜놔. 네. 옷장 속에. 우리 좀 여기서 보자. 오. 왜? 방금 울린 거 아니에요? 어? 왜? 울렸다고? 네, 방금 전에. 무슨 소리야? 울린다. 오! 색깔. 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올렸는데요? 아까 전에 세 칸 보고 세 칸 있었던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왜? 야, 뒤로. 울리잖아요. 맞네.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저기서 반응이 있는 건가? 아닌가? 야, 일단 가봐. 지금 괜찮아. 조심해, 임마. 어? 네, 제가 잘못 때는 지리산으로 좀 가주십시오. 지리산이 더 위험해서 안 돼, 임마. 빨리 와. 확인했어? 잘 됩니다. 좋아. 전자기장 소리. 여기다 또. 구성 라인 쪽. 얘들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좋아. 너 이 새끼 뒤졌다. 보통이 아니구나. 명같은 봄맨. 연가지 목기를 켰으면 빰빠바바바 후 빰빠밤빰 없다고? 먹대요. 먹는데요. 아 자 여러분들 저희 펜타마츠 어플입니다. 기타를 들어가시면 내 장비를 내 장비가 아니라 심령 주파수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렛츠고. 이 어플은 전자기장을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그 측정 값을 단어로 알려줍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 예. 자 아무튼 이거를 저쪽에서 설정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재호진이 게임 현질을 좀 했다고 그랬지? 많이요. 1400 정도. 3,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얘 탓이다. 사실 의심하고 있다.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나 키워드 나왔어요. 처음 시작은 자면서 와이프가 땀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보통 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병적으로 날 정도로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자면서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엔 신경과를 가게 됐어요. 신경과를 가서 자면서 땀이 많이 납니다 하니까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다. 치료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도 별다르게 뭐 좋아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고, 검사를 해보니 우울도가 좀 높고 ADHD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 약을 한번 써보자. 근데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오히려 와이프가 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에 돈을 쓰면은 걸리면은 뭐 한 10만원, 20만원이었는데 그게 매일 축적되다 보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불어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도 결국엔 도돌이표였어요. 얘가 관여를 하는 부분, 욱하면서 뭔가 충동적, 또 더 충동적으로 변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힘든데,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왔고 왜 제보자님하고 이렇게 됐느냐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없네. 그냥 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지 선생님? 그지. 그 제보자님 아까 전에 와이프분께서 예전에는 밖에서 뭐 버스 정장에서 들어오는 길 뭐 요런 데서 이제 섀도우를 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점점 심해졌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게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분 집안 쪽에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2분 위로 계신다고 합니다. 원래 승부사하고 예. 충동적이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선례가 있긴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인데 그 영향이 이제 제보자님한테 DNA로 남아있다는 거지 결국은. 퇴근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여기서 막 샥 하고 엄청 빠르게 까만 게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목에서 본 건 2년 전이고요. 그 이후로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집에서도 본인이 일단 봤다고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 뭐 기억나는 날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제가 입었던 옷차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밖에 기억 안 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섀도우는 봤던 게 대충 기억은 나는데 그 전후 상황들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는 최근이에요? 그렇게 막 최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은. 그럼 만약 보시면 그냥 이쪽이에요? 여기 거실? 네네. 이쪽. 여러 번 보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한 번 딱? 밖에서는 많이 봤고 집에서는 네, 집에서는. 한두 번 본 것 같고. 여기에 또 특이사항이 좀 적혀져 있는데 와이프분 가족분들 중에서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고모랑 큰아빠가 도박하시다가 두 분 다 그렇게 나가셨어요. 두 분 다 도박이었어요? 네.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제 기억에는 큰아빠가 먼저 돌아가셨고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고모 돌아가셨어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도박 한번 했네. 와. 일단 이거는 형한테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뱅지 씨. 네. 그다음은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고스트 박스? 아니요. 그 귀신하고 약속을 한다는 게 프로미스. 약속을 한다. 네, 약속.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 값을 받으러 오는 거죠. 계약이잖아요, 그죠 형님? 그쵸. 귀신들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을 약속했는지 저는 확인해보고 봅니다. 바깥쪽에 소리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종치리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쪽에 놔둘 거고요. 종치리. 따라오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네. 지금 쿵쿵 소리가 나니까. 네. 띵동 소리 납니다. 종치리 켰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형님? 형님,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이거 언어가 바뀌었나 봐. 미치겠네. 이거 잘못 눌렀나 보네. 여기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 부분도 살짝 열어볼게요. 아, 형님 오늘 태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열었어요. 미치겠네. 닫힌다. 무서워 여기. 저는 솔직히 뭐 기다리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머리가 깨지고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집주인의 흔적과 지금 집주인의 흔적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세월에 대한 이 혼선이 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데 되게 어렵잖아요. 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지나간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 것에 대한 기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배제하고 최신식에 대한 이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이렇게 덮어서 쓴다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무엇이 뭐 옛날 기억인지 지금 기억인지 알 수 있죠. 왜? 초 꺼졌습니다. 개 깜짝 놀랐네. 오! EMF. 소리? 안녕하세요. 너 나 알지? 너 나 알아? 지나가는 거야? 오오오오. 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덤가에서 왔는데 등 뒤에서 움직인다. 형님 계속 반응이 뒤에서 좀. 움직여. 뒤에서 잠깐만. 형님 오오. 형님 난리 났습니다 지금 뒤에.
뒤에서 오신대 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뒤돌자마자 바로 또 안 울리네 귀신. 공동묘지에서 온 애들은 예.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죽은 사람은 예. 사람 등 뒤에서 움직여. 등 뒤에서 인사하고 등 뒤에서 활동해.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현상이 없었던 거는 정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그럼 촛불도 많네요 형님.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촛불 저쪽 같은 바라보고 경우에는 지금 있었으니까?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 얘가 우리가 뒤돌고 있다는 거를 감지하고 있는 장소가 걔가 있는 장소야. 등 뒤 맞나 보네. 제보자님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도 그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 이제부터는 제보자님과 우리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네. 켜졌어. Shut the fuck. 아씨. 아 뒤에서 봤다고 그랬대. 진또가요. 그치. 네. 그치. 뒤에서 움직여. 항상 우리가 이거 당직기 오래 보시거나 흉가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뒤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저희는 이거 뭐야 공동묘지에서 왔는데? 라고 얘기한. 화장실 맞아. 구성라인 쪽이야 또.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두 분이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피가 섞인 분이 있겠죠? 그죠? 가족이니까. 그쵸. 고모랑 큰아빠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피가 다 섞였네. 근데 왜 구석에 있지? 구석에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가족분은 좀 제외하고 다시 생각할게요. 화장실 뒤에도 인터뷰했을 때 현상이 있었다고요? 오, 센서 카메라가 켜졌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애송이 녀석들의 현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센서 카메라가 그냥 켜진 거예요. 오! 송이 애송이 난 초코송이 너는 무슨 송이? 화산송이. 에이 송이 너희부터 송이야. 송이씨 천송이 나야 도매니저 아니 윤매니저 가자. 렛츠고. 송이 가거나 예. 가면서 예. 녹음 좀 해와. 네. 야 시라송이 녹음 똑바로 해와. 알겠습니다. 알았어? 형님. 시라송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형님? 시라송이 예. 잘 와. 66번에 녹음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시죠? 글을? 누굴 따라왔나요? 다시. 누구를 따라왔나요? 죽여. 누구를요? 이건 접니다. 누구를 죽여요? 접니다. 아이씨. 누굴 죽이고 싶나요? 원하시는 게 있나요? 뭘 원하죠? 처음부터 난 것 같은데? 당신 누구시죠? 누굴 따라왔나요? 다시 누구를 따라왔나요? 죽여. 오 무섭다. 누구를요? 누구를 죽여요? 접니다. 어이씨. 누굴 죽이고 싶나요? 그를 죽이고 싶대. 남자 아니야? 남자 노리는 거 아니에요? 형이 속삭이는 소리가 앞에 좀 많이 들리는데 근데 막 이렇게 막 침 뱉는 거 같은 소리는 좀 2번 정도 나고 형님 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사실 여기 지금 남편분 있잖아요. 남편분이 타겟이라고 하면은 남편분이 가장 제발. 아끼는 게 잘못돼야 남편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치. 저기 안에 있는 물건은 누구 물건이야? 그 쇼핑백이랑? 저 그 방 맞은편에 그 다용도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다용도실.
여행 캐리어 가방이랑? 남편분하고 와이프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저기를 왜 보고 있지? 그렇잖아.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 캐리어는 어머니 지인한테 받은 거래요. 엄지. 예, 엄지. 돌아가셨대요, 주신 분이. 죽은 사람의 물건에 반응을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시현입니다. 형이랑 있고 이쪽은 지금 형이랑 있고 형이랑 있고 뒤쪽 뭐라고 얘기했다. 무슨 소리 안 들려라고 했지? 잠깐만. 들려요. 무슨 소리 안 들려. 그러고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시현입니다. 곰팡이랑 있죠? 지금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35초. 바로 족해졌어요. 다시 곰팡이랑 있죠? 뒤쪽? 끝난 겁니까, 형님? 소리가 먹은 겁니까? 뒤에 쪽 당황이죠. 다 시켜졌다. 오! 내 뒤에 쪽 못 들었어. 뭐라고? 반응. 잠깐만. 내 뒤에 쪽? 반응. 뒤에 쪽이라고 할 때. 잠깐만. 다시. 내 뒤에 쪽? 오, 반응. 뭐라고 한다. 망석. 야 이거 형님. 무덤에서 온 애들이 가능성이 너무 크다. 형님, 그리고 녹음기도 방금 증폭기 딱 나갔을 때 내 뒤쪽하고 바로 나갔잖아요. 그치. 내 뒤쪽에서 반응을 하는데 뒤쪽. 쪽. 그러고 나서 형님 키자마자 촛불 꺼졌다 켜지고 저기 뒤에서 지금 반응이 뒤쪽에 지금. 계속. 뒤에 뭐가 있나?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물가 가신 적 있어? 바닷가나 물가. 이 증상이 있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몇 번 간 적이 있긴 해요. 바닷가, 강. 수살기가 붙었어. 땀 이런 거 막 안 흘려? 안 춥고? 땀 엄청 많이 흘려요. 수살기가 딱 여기 같이 있어 지금 너랑.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 물가가 기억나는 건 저희가 결혼 전에 한번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는데 저수지를 찍고 갔던 건 아닌데 그냥 내비 안 찍고 저희가 드라이브를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밤에. 근데 이 증상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데요? 3년 전인데 그때는 결혼 전이에요.
3년 그때도 3년 전이고 저희가 그냥 정처 없이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수지에 그냥 도착한 적이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적지 없이 그냥 간 거였어.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근데 좀 뭐 너무 깜깜하고 그냥 기분도 별로여서 그냥 가자 하고 이제 집 내비를 찍고 가는데 내비가 이제 고속도로로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고속도로 램프를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에 들어가는데 차선이 좀 반대가 된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저희가 램프를 역주행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돌려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날 좀 그냥 이상했던 건 그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왕천의 생하여 광진하세야 앞에지다 육천은 지나 전문계야 흐는 지구의 동마 신망을 아우리가 신당에 걸령 먹거든 여기에 뭐예 뱉어버려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놔. 밟고. 자, 한번 목에 아직 걸려 있거든. 아파. 네가 아파야 같이 나오는 거거든. 알았지? 담배 피우고 싶어. 지금 담배 피우면 안 돼. 엎드려. 엎드려. 담배 피우면 안 돼 지금. 담배가 왜 갑자기 피우고 싶어? 원래 담배가 안 피워? 막 엄청 많이 피잖아요. 이렇게 막 공과사고 못하잖아요. 그지? 이거 묵은지 좀 돼서. 너 나오면 담배 줄게. 잘 생각해봐. 알았지? 너 나오면 담배 줄게. 가기 싫어? 안 돼. 귀신한테 담배를 어떻게 주니? 내가 피면 되는데. 안 돼. 가자. 나와. 담배 다 갖다 버릴게요. 전담도 다 갖다 버릴게요. 너 갖다 버려버려. 네. 응. 주지도 마. 왜? 누구한테 버려? 그러지 마. 버릴 거야. 일로 줘. 버려버리게. 응. 만만하게 신랑이야? 응? 이 남편이야? 응? 야, 현숙아 이거 갖다 버려. 응? 뺏었어. 너 담배 못 피워. 나와. 씨발거를 이렇게 거기서 나와. 불러 태워버리는 수가 있어. 나와. 아, 왜 다 안 돼? 짜증나. 응? 짜증나? 왜 짜증나? 담배 안 준다고 해서 짜증나? 너 나오면 담배 준다니까? 네 얘기 좀 들어줄까? 담배 왜 피우고 싶은데? 응? 응? 안 돼, 나와. 담배도 못 줘, 나는. 귀신인데 뭔 담배를 줘? 응? 코 삼키지 말고 코를 풀어. 응. 신경질 나? 아직도 담배 피우고 싶어? 아니요. 안 피우고 싶지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왜? 힘들어서? 아니요. 그러면? 저 출근해야 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너 살아야지. 출근 신경 쓰지 마. 알아서 다 출근해. 왜 핑계를 대? 귀신아. 들켰지? 응? 씩하고 웃는 거 보니까 들켰어. 만만한 게 왜 X형이야. 너 X형이 잡들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 응? 너 재밌어. 나 재밌어? 나와. 좋은 말 할 때. 원래 나쁘게 말해야 나오는 거. 웃기로 했네. 나와. 응? 나 왜 귀신이 됐을까? 내가 아니 네가 알겠지? 몰라. 알려주면 안 돼. 나 왜 죽었는지. 응?
네가 알겠지 왜 죽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좀 알려줘. 진짜 모르겠다고. 응? 물에 누가 빠뜨렸는가 보지. 응?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모르겠지. 응? 나오자. 내가 왜 죽어? 네가 물에 빠진 걸 어떻게 해? 내가 빠진 거야? 아니면 누가 밀어붙였네. 누가 죽인 밀었네. 거야? 누가 밀었네. 왜?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그것까지 알면은 내가야 하늘을 날아다니겠지. 말장난 하지 말고 나와 얼른. 내가 왜 죽었는데? 응? 짜증나. 죽었으니까 죽은 거지 뭘 짜증나 짜증은 나게. 응? 이거 풀고 가 너. 응? 응? 물에서 응? 너 건져줄 테니까 나와. 응? 나 물 싫어. 그러니까 나와. 물에서 나 빼주는 거야 진짜로? 나 나갈게. 물에서 빼줄게. 빨리 빼줘. 그러니까 5시면은 얘 몸에서 나와. 알았지? 얘가 물이야? 아니지. 얘 몸에서 나와야지. 내가 너를 물에서 넋을 건져주지. 아 그래? 알았어. 얘 몸에서 나오라고. 그럼 나 건져줄 거야? 응, 건져줄게. 나 밥도 줄 거야 그럼? 응, 밥도 줄게. 선안 가서 밥 줄게. 술도 주고 밥도 응. 주고 담배도 주고. 담배 한 갑도 거기다 사놔줄게. 내일 어차피 산에 가니까 그 바닷가 가거든? 거기 선왕에다가 담배 하나, 밥 한 그릇, 술, 막걸리? 막걸리 좋아. 막걸리 하나랑 담배 한 갑, 밥 한 공기 그렇게 놔줄 테니까 그러니까 얘 몸에서 나와 이제. 알았지? 그건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다른 약속은 못 하겠어.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럼 얘 몸에서 나올 거지? 나와. 약속해. 진짜로. 내일 산에 가니까 여기 선생님이.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 바다 용궁 선왕이니까 거기 선왕 할머니 선왕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 그래. 응 그래. 너 불쌍해. 네가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 누가 뒤에서 밀은 걸 어떡해. 그지? 억울하지? 응? 너는 물 무서운데 그지? 아무도 내 죽음을 몰라. 누가 자살로 막 그렇게 했나 봐. 그지? 응? 너 죽은지도 몰라? 몰라. 사람들이 몰라 너 죽은지도? 시체를 못 찾았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나 봐요. 배고파. 내가 내일 밥 한 공기 거기다가 떠놔줄게. 알았지? 꼭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그래. 네 한을 풀어줘야지. 네가 가는 거를 선생님이 몰랐다. 그지? 미안해. 나 누룽지도 올려줘. 나 누룽- 누룽지 먹고 싶어. 누룽지? 누른밥으로 해줘? 흰밥 말고? 알았어. 가자 우리. 불쌍하다. 가자. 자 가자. 하나, 둘, 셋. 가. 네, 오늘 항마록 진행했는데 중간에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좀 개운하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했는데 느낀 점이나 소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막 그 피 이렇게 뱉고 하는 거 저는 진짜 좀 약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피 나와서 좀 신기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개운해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느낀 점이 아까 화련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뭐 잡돌이 저 잡돌이 하는 게 재밌냐 물어봤는데 집에서 진짜 저를 엄청 잡돌이 하긴 해요. 좀 즐기는 사람처럼 좀 많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아내분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엄청 소름 끼쳤습니다, 진짜. 아까 법사님이 땀 혹시 많이 흘리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면서 한 3년 전부터 땀을 엄청나게 흘리거든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거의 매일.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도 낫진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랑 당직기 고민하고 계신 제보자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벤터마치 여러분들께는 고민 있으시면은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정말 내 속 마음에 있는 뭐 짐이라도 덜어놓자라는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오늘 어떤 녀석이죠? 매년 묵은 귀신인데 제가 봤을 땐 자살기는 아니고요. 살인을 당한 거죠. 물속에 빠진 거니까 뒤에서 누가 밀었으니까 이제 그런 귀신인데 그냥 얘를 죽이려고 온 거보다 그냥 재밌는 거예요. 들어오는 왔는데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빼내느라 엄청 고생도 했고 본인의 의지도 많이 좌지우지를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그거를 옆에서 제가 끌어올리라고 더 복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귀신을 그렇게 믿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남편분께서 이제 귀신을 좀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해서 이제 제보한 케이스고 아내분께서 아, 그런 것까지 왜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 케이스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진짜. 이게 저수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수지를 갔다가 붙은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를 갔었는데 남편분 하는 얘기가 너무 찝찝하고 음침하고 이래서 다른 데를 가려고 내비를 쳤는데 이상한 쪽으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붙은 귀가 지금까지도 있었다. 근데 어찌됐든 내가 원한을 받아갖고 죽었던 뭐를 하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를 남편한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잡돌이했던 이유가 좀 약간은 좀 뭐라고 하지 재미도 있지만은 이런 곳에 빨리 뭐 연락을 취하기 위한 그런 해코지 아니 그러니까 꼬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꼬장이죠. 자기를 찾아달라.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감성을 완전 빼내야 되니 뭐 해주겠다. 근데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그 약속만 해주는 거죠. 어떨 때는 이 귀신의 감성도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 감성으로 빼낼 수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 많고 내가 죽은 줄 모르고 물에서 죽었으니 선안 가서 해주겠다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귀신 현상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주저 마시고 일단 제보를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제보 주세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역시 아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역시 배정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배정화. 역시 윤시원.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려면 좋아요라는 부적 하나쯤은 붙여두시는 게 좋겠죠? 구독은 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